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 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소울이 있는 삶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친구 추천도 감사드려요. 사랑, 그리고 사람의 한 번 이상 상처를 크게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만나도 될까?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 고민을 타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 사람 사랑해도 괜찮은 사람일까? 입니다. 지금 고민이 되는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과 잘 되는 모습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소울님들께서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5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첫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장점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부터 타로 카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 그 사람의 장점인데요. 한번 볼게요. 네,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하늘에서 손이 내밀어지고 그 위로 컵에 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물은 감정, 감성을 뜻하고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은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물에 넘친다는 건 감정이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던 찰나에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났다면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우울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면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는 그런 기억들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많이 잊혀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긍정의 에너지와 밝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연애로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지만 장기적으로 쭉 뭔가 현실성 있게 뭐 결혼이라든지 그런 걸로 끌고 가기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물이 넘친다라는 것은 지금 넘쳐난다라는 건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물은 계속 움직이고 흐르고 그다음에 유연하기 때문에 단단한 형태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반에 연애로는 굉장히 밝고 좋은데 그 뒤로는 제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좀 불안하다라는 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잘 매듭이 잘 지어지면 이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계산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분의 단점입니다. 역시, 네.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이게 동전이 흙, 땅을 뜻하고요. 단단한 원소예요. 거기다가 이 퀸, 여성 자체도 대지, 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지의 대지 카드, 땅의 땅 카드라 그래서 안정적이고
단단하고 꾸준한 카드예요. 이게 단점으로 나왔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장점으로는 그 사람이 밝고 순수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있으나 단점으로는 제가 좀 불안했던 게 이 사람의 현실성 있게 꾸준하게 나랑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조금 불안하다 그랬는데 역시나 단점이 이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는 건 제가 이제 이 주제가 이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괜찮은 사람일까요? 물어봤잖아요. 만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과 어느 정도 내 우울한 마음, 힘든 마음 이런 걸 같이 좀 치유하면서 연애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정말 내가 당장 어떤 결혼을 원하고 그다음에 나의 어떤 현실적인 거, 경제적인 도움을 좀 원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좀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이거나 뭔가 속이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뭔가 이제 내가 좀 진짜 가까운 시일 내에 결혼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람이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고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카드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nflict. 대립, 갈등이 나왔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칼을 두 개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개의 반대되는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충돌은 뭘까요? 마음과 현실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진실이고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사람과 연애로는 제가 볼 때는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당장 뭐가 이렇게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는 좀 기다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못 기다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자, 이게 이제 또 직관적으로 봤을 때 관 위에 칼이 10개나 꽂혔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 절망인데요. 이 사람과 이제 첫 만남이나 분위기는 좋으나 실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얘기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 그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다라고 더 강렬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만으로 넘어서기에는 높은 현실의 벽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실제로도 연애 상담을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인 거를 반영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마음 물론 좋지만 그 마음이 정말 예쁘고 꾸준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현실적인 관계나 아니면 조건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맞지 않는다면 그게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그다음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그다음에 정말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후에 한번 그 사람과의 연애, 사랑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네, 첫 번째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9번 칼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칼들이 찌르지 않는데 찌를까봐 이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감싸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고 혹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이 카드가 그 사람의 장점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소울님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불안할 때
그 사람이 나의 곁에서 나의 이런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주고, 마음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뭐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던가 그런 것보다도 마음적으로 그리고 생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람 자체가 마음이 좀 넓을 수 있고요. 생각이 지혜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힘들 때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옆에 있을 수 있는 나름의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장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단점입니다. 아, 불확실성 카드네요. 네, 문 카드인데요. 사실은 그 사람도 이게 이제 우울, 불안, 불확실 카드거든요. 사실 이 카드보다 조금 더 강한 불안, 우울감이 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그런 어떤 불안감을 같이 이렇게 안정감으로 끌어가지고 뭐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인도 사실은 마음이나 상황이 그렇게 안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동병상련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고 날 위로해주고 그것도 좋지만, 만일 그 사람이 조금 더, 마음이 더 안정되고 그 사람 상황이 조금 더 탄탄했더라면, 이 관계에서 나한테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힘든 사람 둘이서, 마음이 힘든 사람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음과 음이 만난 거죠. 음과 양이 만나면 양의 에너지,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이 만나면 밝은 에너지가 이 어두움을 밝혀줘서 조금 더 좋을 텐데, 음과 음이 만나면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은 하지만 밝아질 수 있는 게 좀 여지가 떨어져요. 그게 이 사람의 단점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조언점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두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중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두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그리드, 욕심, 탐욕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면서 칼 5개를 갖고 있지만, 칼 2개가 이제 뒤에 있어서 이 사람이 차마 이 칼 2개 때문에 미련을 갖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는 카드인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어떤 좀 깊은 우울감, 내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결정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혹은 우리의 관계에서 장애가 될 수가 있다.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짠 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짠 바뀌길 원한다면 이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이제 러닝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연애에서는 공부라기보다는 이 관계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적인 힘듦, 나의 마음적인 힘듦, 이게 서로가 통해서 만났지만 서로 이제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정말 마음 공부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서로가 대화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이제 어떤 남녀간이 아닌 정말 인간 대 인간, 소울 대 소울로 서로가 잘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만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께서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일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다면, 이거는 두 사람이 정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괜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둘 다
너무 힘든 늪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밝고 쾌활하고 즐거운 사람 만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는 내 내면에 정말 어떤 힘듦,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 사람의 힘듦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우리 바닥에서부터 서로가 같이 빌드업을 해서 올라가면서 단단한 만남을 갖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카드라 그랬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더 하이 프레스테스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를 일명 수녀 카드라고 부릅니다. 사실 연애에 있어서 이 카드가 나오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수녀라는 이 캐릭터는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이게 장점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우선 이 고위 여사제 카드는 영혼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느낄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통함, 정말 영혼의 통함,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뭐 덜 배웠든 이런 거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카드는. 그러니까 아마 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특별한 기억으로 남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대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함께 할 때 느낄 수 없었던 좀 깊이 있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그런 어떤 교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 수녀 카드가 나왔을 경우는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둘이 공개적으로 만난다든지 사귄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건 좀 굉장히 상징적인 카드여서 한번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장점. 그 사람과는 정말 다른 사람과는 느껴보지 못한 정말 깊은 특유의 교감이 있다.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 있다. 이건데, 자, 이 사람의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네. 에이스 완지 카드가 나왔죠. 보시면 이게 이제 나무를 움켜잡는 거거든요. 나무는 불, 열정을 뜻하고 에이스 자체가 스타트, 시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뭔가를 확 땡긴다, 시작한다. 이 사람하고는요, 관계가 뭔가 진전이 될 듯 하면서도 착착착착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늘고 길게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빨리 사귀어야 되고, 이 정도 됐으면 뭐 만약에 둘 다 결혼 정년기고 결혼할 마음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진행이 착착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이성 애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다른 애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그래서 정말 뭐 좀 현실적으로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장애물이 좀 있다든지 그런 어떤 두 사람 외적인 제3의 방해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뭔가 착착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게 세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세이빙 카드가 나왔네요. 이게 보시면 여기 동전함에 돈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이 10이 다 모이면 이 함이 꽉 차요. 이 세이빙은 금전에서는 저축, 절약을 의미하는데 이 카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정말 완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 문제들, 넘어서야 되는 것들을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다 밟고 올라서면 10번 세이빙, 완벽하게 저축이 돼서 관계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좀 어려운 점들을 이겨가면서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사람이다. 왜냐면 고위 여사제 정도 되면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울메이트급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교감이 통하는 경우를. 근데 분명히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넘을 수는 없는데 그걸 내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진짜 넘어설 마음, 의지가 있다면 만나볼 만하지만 나는 그렇게 힘든 만남을 하고 싶진 않다. 나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힘들다. 어떤 연애나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좀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이런 난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네, 스타 카드인데요. 자, 보시면 이 여성이 하나의 초신성을 보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죠. 이 카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머리로 생각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둘 중에 한 명이 정말 미친 척하고 대쉬하거나 밀어붙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정말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살아가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만약에 밀어붙이고 도전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시간을 많이 줄일 수도 있다. 이 조언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장점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그 사람의 장점이 킹 오브 스월즈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이 칼이 의미하는 것은 내면보다 외면입니다. 외적인 거예요. 그럼 외적인 걸로는 뭐가 있을 수 있냐? 근데 그 외적인 걸로 중에서도 킹, 왕이에요. 자, 제가 몇 가지의 장점이 될 만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이 잘 통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외모가 내 스타일이다. 외모가 괜찮다. 깔끔하다. 혹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혹은 그 사람이 굉장히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샤프하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저분한 스타일이 아니라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일의 진행이나 그런 것들이 딱 착착착착 잘 진행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장점이 그렇습니다. 우선 킹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 급 자체가 어느 정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단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단점이 무엇일까요? 킹 오브 스월즈 카드의 단점은 승리 축하 카드가 나왔네요. 단점. 이 사람 자체가 킹 오브 스월즈 카드면 나름 말도 잘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으로 나왔어요. 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아니면 자기 일 이런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이성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성들이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집중하는 게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1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이성을 우선순위로 둘 수가 있다. 이런 게 이 사람의 단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조언점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네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자, 이게 이제 노력 끈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한 땀 한 땀 정말 그 금동전을 만들어서 여기 뒤에 이렇게 매달고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이제 장인 카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 시작은 수월하게 시작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노력을 서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서로가 처음보다는 그 만남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왜냐면 그 상대방도 아마 이제 나와의 만남에 있어서 본인이 양보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뭐 친구들을 만나는 걸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분 나빠하면 그동안 연락했던 이성들과의 연락을 끊는다든지 그 다음에 상대방도 킹 오브 스월즈 왕이라는 거는 나를 또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소울님도 그 사람의 요구를 어느 정도 따라준다든지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조언점이에요. 만나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킹 오브 컵스 카드인데요. 자, 아까 킹 오브 스월드는 칼의 왕 카드였죠. 칼은 이성적, 머리를 뜻하는데요. 컵은 감성, 마음을 뜻해요. 자, 이 관계가 정말 잘 이루어져서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은 관계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노력하고 그다음에 남자도 혹은 상대방 여자라면 남자든 여자든 그 상대방이 마음이 정말 나한테 딱 안착되면 이 관계는 결혼으로도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잘 한번 발전시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단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자, 네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장점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10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결혼 카드예요. 네, 결혼 카드예요. 보시면 무지개 위에 컵이 10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부와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장점은 결혼 혹은 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의 장점은 결혼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장점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더 한번 타로 카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의 단점은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네요. 사실 저스티스 카드도 이것도 결혼을 의미해요. 왜냐면 이 칼, 저울, 재판관이죠. 이게 법원에서 볼 법한 카드인데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법원에 관련된 이슈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이혼이에요. 근데 어쨌든 위에도 결혼 카드가 나왔고 이것도 단점이지만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결혼할 만큼 괜찮다. 근데 반전이라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반전이라면 그 사람이든 나든 만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미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결혼한 상태라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스티스 카드가 단점으로 나왔다는 건 이혼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나는 솔로인데 상대방이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이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기존에 있던 남편이든 아내든 이 관계가 정리가 돼야 나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단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람하고 아닌데요. 우리 둘 다 솔로인데요라고 하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저울과 칼은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그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5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2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5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자, 협력 카드, 협동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혼이나 정말 오랫동안 만나는 만남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나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서로가 한 발자국씩만 양보를 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가 돕는다면, 서로가 함께 한다면 근본 자체가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하고 한번 협력해 보자. 협력하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하나 양보하면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를 양보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만일 하나를 큰 걸 양보했다면 나도 크게 한번 양보해야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도 이 조언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5번째 중 2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우선, 네, 이게 지금 세 명이 같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혹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러니까 뭐 그 사람에게 다른 존재가 있든 나에게 다른 존재가 있든 이 관계가 삼각관계라면 그거를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것의 조언점이에요. 만일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욕심내지 말고 그 삼각관계 안에서, 냉정하지만 삼각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찾을 것도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이 상황이신 분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다른 존재를 정리할 수 없다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한 상태로 어떻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조언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5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소울님들, 내가 나에게 맞는 괜찮은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타이밍에 나를 사랑하는 일,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에 실패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을 찾는 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혹은 2번만 성공해도 충분하거든요.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